이번 주에는 14일에 이준석이 내놓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이준석이가 경찰에 출두를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이준석한테는 운명의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 가처분 신청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건지, 일각에서는 하자가 이미 보완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자가 보완돼서 뭐 기각될 것이라는 게 한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황정수 부장판사의 이념적 성향도 그렇고, 본인이 지난번 비대위는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인용 판결을 내렸는데 그 어떤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은 시즌2에서 이제 시즌3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이제 가처분부터 보면, 일단 제가 이제 이거 좀 정적 사과 방송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옛날에 그 판사 몇 명한테 그 황정수가 우리법연구회처럼 이렇게 좌파 이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국회의원도 보고 막 우리법연구회 이렇게 많이 돼 있었잖아요. 뭐 워낙 많이 보니까요, 우리 서 변호사님.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 방송 황정수의 그 순천고 후배, 대학 후배, 판사 정확하게 제가 2명한테 직접 들었어요. 황정수하고 같이 걸어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황정수가 시험이 늦게 됐거든요. 그렇죠. 제보다 이게 4살이나 많은데 저하고 연수원 동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하다가 좌파 판사 시험 늦게 됐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듣고 했는데, 황정수하고 진짜 친한 순천고 후배, 대학 후배, 그 판사 연수원도 같이 다니고, 그 물어봤더니, 황정수가 이제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늦게 됐지, 전혀 이게 운동권 이게 아니다. 그거는 관계없다.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시험 늦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학교 다닐 때 이게 좀 놀고 실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라기보다는 실력이 없어서 시험이 좀 늦게 됐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황정수가 좌파라기보다는 실력이 없다. 다만 이제 고향이 전라도니까 아무래도 이게 개인 정치 성향은 야당이 돼. 민주당. 그건 맞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성향. 그거는 이게 맞고. 다만 이게 본인이 운동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가처분을 보면, 가처분의 시점. 요걸 이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기판력이라고 판결할 때. 그러면 이제 시간적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 범위. 그러면 이게 기판력의 시점은 언제냐? 가처분은 무조건 이게 판결 선고시입니다. 판결 선고시 기준으로 딱 이게 모든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도 9월 14일 상황, 요걸 이게 기준으로 판사가 딱 판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옛날에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최고위원이 4명이었죠. 그때는 이게 최고위원이 아직 4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의결했으니까 사퇴를 아직 안 됐으니까. 권성동하고 그다음에 정착위 의장, 정책위 의장, 성일종, 그리고 윤영석, 윤영석도 저 양산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송파에 배현진, 이렇게 4명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사 판결문을 보면, 야,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채우면 안 되냐? 전국위원회에서 결혼이 된 걸 채우면 안 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게 이번에 비대위 출범할 때는 최고위원이 김용태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명이죠. 자, 그럼 이게 황정수, 김용태 하나인데 나머지 8명을 전국위에서 어떻게 채워요? 어떻게 표를 해? 투표는 어떻게, 8명 채워 넣는 게 그게 취지에 맞는 거냐 말이에요. 원래 한두 명 결연될 때 전국위에서 임시로 채워였는 거죠. 8명을 다 이게 전당대회도 아니고 전국위원회에서 8명을 채워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당이라는 게 최고위가 있던, 아니면 이게 비대위가 있던 의결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도 비대위를 갖다가 출범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게 최고위를 복원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위원을 복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가 국민의힘은 무정부 상태로 그냥 완전히 지도부가 없는 이렇게 있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따라서
저는 게 옛날에 판결 때는 최고위원이 4명이나 있었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번에는 김용태 하나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헌 당규도 바꾸고 새롭게 이게 출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게 그 황정수 뭐 고조 할아버지 와도 또 이게 김명수 정조 고조 할아버지 와도 이번에는 이게 안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참, 이 판사, 뭐,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해버리면 또 방법은 어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10중 8구, 이 법조인들도 다 기각될 걸로 했는데 인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한 1%라고 하더라고요. 10중 8구가 아니고, 뭐 1% 이내인데, 그 1%로 판결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정말 인용을 할 경우 국민의힘은 와해 상태에 진짜 이렇게 들어가 버릴 그런 가능성이 많고 정말 경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해갖고 또 시즌 3로 이제는 뭐 누가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뭐 사고 처리를 해서 모셨다는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되게 놀란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저번에 워낙 말도 안 되는 판결 한 번 넣으니까 이번에도 이게 또 넣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게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논리 구조를 보면 이번에는 이게 최고위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비상상이 아니다. 야, 제가 그때 이게 판결 나고 황정수한테 제가 물었잖아요. 대답이 없던 거 황정수가 뭐냐면 이게 야 황정수 너 대법원장 김명수가 성상납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직무정지되면 비상이 아니야. 그때 물었잖아. 예. 그 다음 중, 두 번째. 그래서 그 대법관들이 줄사태가 대법관이 하나 남았다. 우리나라 게 대법관 13명 하나 남았다. 그럼 이게 비상이 아니야. 한 명이 재판에 안 되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 한 명 남고 다 사퇴해버렸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디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 의심이 상당히 가는 게 김웅입니다. 김웅. 예. 김웅 이놈이 아주 이게 간사한 모사꾼입니다. 어. 김웅이가. 그또 검사할 때는 윤석열도 아니, 좀 이번에 가끔 저는 편도 몰랐는데. 들고 뭐 또 쓴소리도 가끔 그 내부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 검찰 만났더니 김웅이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성은이라고 있잖아요. 예. 박지원의 여자. 예. 박지원의 여자 조성은 있잖아. 예. 이 천하가 다 알잖아. 박지원하고 조성은 제보사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왜 조성은한테 갖다 줍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죽을 뻔했다니까. 맞아요. 손준성 검사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예, 예. 이게 김웅입니다. 조성은하고 박지원하고 짜고 저는 재료를 제보했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김웅이가 황정수의 그 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순천고. 그 끈끈한 인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순천고 후배고 대학도 후배고 연수원도 1년 같이 다녔잖아. 김웅이 29기, 예. 황정수 28기입니다. 예. 이 김웅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가 다음에 호남 나간다 했거든요. 근데 송파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 빨리 이게 잘라야 되는데. 네. 따라서 이제 뭐 그런 일부 작업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 황정수도 이번에는 이게 도저히 논리가 없을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또 상식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예, 황정수 판사가 뭐 이념적 성향은 그쪽에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왔다고 본다 한다면은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삼척 정도가 보더라도 비상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고 만약에 뭐 국민의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 또 다시 만약 인용을 해버릴 경우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되는 것을 뭐 차치하고라도 국정 자체가 완전히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건 나라의 불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 법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봤더라도 황정수 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기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도 14일이면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추석에 이제 좀 취재한다고 조혜진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밀양의 그 삼선 국회의원이죠. 예. 밀양에. 거기도 조금 친 이준석 제가 성향 이제 아닙니까? 그 YTN 방송을 그 놓은 거 보고 형님한테 예. 전화를 했죠. 예. 제가 거기 20몇 년 동안 호영오지 않은 사이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게 그 형님
철떡에 이준석이 이자도 꺼내지 말라고. 예. 지금 이게 이준석이 편들면 큰일 난다고 밀양에 예. 엄청나게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형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 판결문 황정수 걸 예. 꼼꼼하게 전문을 다 봤대. 예. 조혜진도 이게 서울법대 8회학부입니다. 그렇죠. 예. 서울법대 나왔어요. 예. 고시는 안 했지만 이게 법을 좀 알거든. 예. 봤더니 판결문이 막 비문장에다가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야, 자기도 이게 법대노가 보니까 이게 판결문이 너무 엉터리더래.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전문을 저는 몇 번 봤잖아요. 방송 때문에. 예. 딱 이 판결문을 한 단어로 정리하니까 이준석이 탄원서 수준이야. 이준석이 탄원서 냈잖아. 예. 그거 그게 그냥- 육하원칙 앞뒤 주어 하나도 안 맞죠. 판결문이 똑같아요. 저기 황정수나 이정수가 이게 이준석이 내는 그 탄원서 이 정도 이게 수준의 판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에는 이게 그 조혜진 선배도 무조건 이게 그 기각될 걸로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준석 측도 이게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행위라는 것은 기본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지금까지 이 법원의 자세였고, 특히 정당이라든가 종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입을 안 하는 것, 이른바 사법 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례들이라든가 법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뭐 지난번 판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하면서도 14일 날 이준석이는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확실히 끝나는 게 16일 날 경찰 소환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러면 경찰 이번 이준석 소환 조사가 끝나면은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이준석이는 가서 뭘 어떻게 물어보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사는 이제 그 9월 말에 마무리 안 됐으니까 예. 16일이 마지막이고요. 제가 이제 강신업 변호사하고도 많이 상의해보고 또 검찰에 이제 그 수사팀에도 좀 알아보고 이래 보니까 이게 그 질문을 제가 가르줍니다. 내가 이준석 너 방송 보고 있을 테니 질문은 내가 알려준다. 대신에 답은 네가 아무리 알아도 답은 못할 거야. 아, 그래요? 질문은 내가 이게 이준석이한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 경찰이 뭐 여러 개 묻겠지만 4개를 물을 거예요. 4개를 성상납에 2개 묻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크게 4가지는 묻습니다. 처음에 가면 뭐 나이는 뭐 직업은 이런 거 묻죠. 직업이 이게 뭐 전 대표를 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가가 4가지 질문하기 전에 이제 가볍게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 알아?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이준석이가 아이고 요즘은 언론 보고 아는데 옛날에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이러면 이게 이재명 꼴 나는 거야. 김문기. 너 그 당시에 김성진 몰랐어요? 예. 요즘 알아요? 이러면 이게 김성진이하고 니하고 만난 거는 지금 정은이 한 200명은 되더만. 예. 지금. 그거는 이제 가볍게 김성진 아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 질문 제가 4개를 알려줍니다. 자, 첫째 질문. 이준석한테 이걸 경찰이 물을 거예요. 첫째 질문. 이준석, 그 대전에 아마데우스라는 술집, 그 다음에 그 주피터, 리베라 호텔의 주피터 술집 간 적 있어 없어부터 물어. 너 대답 제일 간 적 있냐 술집 이거 한석이 룸에 접대는 그 현장에 갔냐 안 갔냐부터 묻습니다. 너 리베라 호텔의 주피터 아마데우스 술집에 갔어 안 갔어? 이준석이 고민될 거야. 아, 나 그때 그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 기억이 안 이러면 난다 이게 뭐 이렇게. 너 큰일 난다. 기억 안 나는 건 인정하는 거니까. 예. 이준석, 네가 그 술집에 간 거는 이게 저는 한 2-3명 정인 알았거든요. 10명이 넘어 10명. 와, 그날 이게 8.15라고 밴드도 따로 부르고 호텔에 웨이터들, 장이사, 김이사, 뭐 장기훈, 김이사 다 빼고도 지금 조사받은 게 10명이 넘어요. 호텔에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의원 여자 이름은 이야기 안 하는데 뭐 손모라고 또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일행이. 너 여기 일단 룸에 가면 그 자체가 접대야. 왜? 몇백만 원짜리 술집이니까. 근데 성접대는 그 다음이고 일단 이게 룸에 가가지고 접대 받으면 이게 그게 접대 아닙니까? 네. 알선수재에. 일단 이게 갔냐 안 갔냐 술집 2개. 요거 제대로 이게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인정해라 이거지. 예. 뭐 거짓말하면 우리가 더 좋지 뭐 매를 버는 거니까. 요거 첫째 질문이야. 예. 자, 그 다음에 2번째 경찰이요. 이제 본격 성상납 묻죠. 이준석,
너 이게 그때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 기억나? 빨간 드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대할 때는 하얀 원피스. 그 M여대, 제가 대학은 말 안 합니다. M여대 학생이라는데, 너 그게, 그거 기억나? 빨간 드레스, 하얀 원피스. 이준석, 이거 너에게 또 부인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도 장기훈 이사뿐만 아니라 이미 여자까지 뭐 소환 조사는 안 했지만 전화로 다 조사해 놨더라고. 그 또 한 여자는 근데 여자 뭐 결혼까지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이게 내가 연루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다 이게 인상착의부터 이준석이 온 거 그건 모르겠어요. 조사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니까. 밴드, 웨이터, 이사들 뭐 한 10여 명 됩니다. 잘 생각해. 이게 그 빨간 드레스와 하얀 원피스 요걸 이게 추궁 집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무고가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 이름 물어 경찰이 너 여기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은 고소 안 하면서 왜 강용석하고 김세혜만 고소해서 이게 배경이 있더만. 만약에 그래요? 김성진을 고소하면요 거짓말 탐지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고는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이게 둘 다 말이 엇갈릴 때는 거짓말 탐지기를 거의 합니다. 물론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동의 안 하면 지가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 김성진은 진실로 놓고 이준석이 거짓 놓으면 이 개망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고 때문에 김성진은 고소 안 해. 근데 그때 가로세로를 고소한 게 배경이 전 두 개로 봐요. 뭐냐면 이게 가로세로가 작년에 12월 27일 7시에 방송했거든요. 예, 그렇죠. 12월 27일. 7시에. 근데 이틀 뒤에 고소했잖아요. 근데 저는 첫째 이걸 고소 안 하면 인정하게 되잖아. 그때 당대표잖아. 가로세로 고소도 못하면 인정하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밀어붙이고 고소를. 중요한 게 그날, 그날 이게 그 김철거를 내려보내가지고 1시에 그 만난 거 아닙니까? 장기훈 이사를.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장기훈 이사한테 내가 얼마 7억 줄 테니 이게 좀 내를 도와줘. 이게 협의가 된 것 같아. 각서는 뒤에 받았지만. 협의가 되니까 이준석이는 이제 뭐 내가 이게 고소해도 장기훈이가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믿고 고소한 거야. 근데 나중에 7억 안 주니까 배신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정당한 내부 고발자에 저는 의인으로 봐요. 장기훈 이사는 정당한 의인입니다. 의인. 요거는 이게 세 번째 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게 증거인멸 김철거이. 요걸 묻습니다. 증거인멸. 너 이게 그때 밤 10시 51분에 전화가 새벽 1시에 도착해. 전화하자마자 사람 하나 보냅니다 하고 막 온갖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고 이게 바로 김철거이 내려갔잖아. 이게 우연이야? 이것도 이게 너 포항의 봉사처럼 우연이냐고. 이거는 딱 이게 본인이 내가 사람 하나 급하게 보낸다 하고 바로 출발해가 바로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너 이준석 이런 걸 이게 내가 질문은 가르치지만 답은 이게 머리 굴리면 계속 거짓말하면 매마 보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게 이실 짓고 진실이 최선의 정책이니까 이실 짓고 해라. 그러면 이게 조금 선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뭐 이번에 그 경찰이 이번에 수사팀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상민 장관 청와대에서도 이게 주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제대로 신문할 거로 보는데 조금 걱정은 돼. 이번에 경찰이 김철거의 핸드폰을 압수해 영장을 한 거예요. 김철거의 걸. 그걸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준석에는 그거 봐라. 왜 기각을 했을까 하고 물음표 딱 찍어서 또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기각한 판사 말고 다른 영장 판사한테 내가 전화해가 막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 판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형님, 무고를 김철거가 했습니까? 이준석이 했습니까? 그럼 이게 이준석의 핸드폰을 압수해야지 왜 김철거가 합니까? 그래. 이래서 기각된 거예요. 이준석 너 똑바로 하라. 네 걸 해야 되는데 김철거가 하니까 판사가 기각한 거지. 너 핸드폰 했으면 바로 그냥 영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아직도 이게 일부 저는 한 70% 경찰은 이재명 편을 봐요. 30% 우파. 그다음에 검찰은 지금 90%가 우파. 10%가 저는 저쪽 이재명 쪽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부실 수사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우리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이상민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수사는 철저히 할 걸로 봅니다.
다만 이 경찰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김혜경 사건도 그렇고 이 경찰의 수사 지휘부는 뭐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래서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중간 간부급이야. 지난번에 이제 총경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런 걸 해갖고 경찰한테 힘을 실어준 데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고 지금 민주당이고 이재명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이 밑에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저 여러 사람에게 취재해봐도 무고죄를 이게 어떻게 빼낼 거냐? 자기는 이게 상납받은 적이 없다 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원래 무고가 이제 강남서에 있던 걸 서울청으로 가져갔잖아요. 이 말은 이게 경찰도 무고로 아마 하려고 가져간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경찰은 뭐 어차피 이게 검찰로 넘기는 거예요. 예.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결국에 누가 하겠어요? 이원석, 한동훈이 합니다. 최종 판단은. 따라서는 경찰은 이게 그 아무래도 이게 그 친문재인 이재명 쪽이 많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은 이미 완전히 이쪽으로 물갈이 돼 있거든요. 윤석열 사단으로. 따라서 저는 검찰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일단 경찰도 합리적인 수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간이 충분히 수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정말 탈탈 턴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뭐 먼지까지 다 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로 이준석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한 말로 확인 사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4일 날 재판에서 그리고 경찰 수사 발표로 확인 사살.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가 가장 확실하죠. 윤리는 이제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10월 중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28일 날 마지막 대미로 이제 그 이준석이를 제명하고 예. 그다음에 윤리는 이제 그 임기가 다 만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이게 이준석이가 투 윤리위 윤리위에게 편지를 썼잖아. 투 윤리위 예. 이러면서 이게 뭐 책임이 뭐 윤석열한테 있고 윤핵관한테 있고 자기는 낫다 이런 게 기사를 링크한 거죠. 이준석이 너 그 실수한 거야. 그 기사를 잘 보라고 제목을 잘못 뺀 거지. 그 기사에 보면 이게 그 전체 국민은 윤석열 윤핵관이 책임 있다는 게 많았죠. 네. 근데 그 밑에 봐. 그 기사에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자, 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이준석이 네 책임이 제일 크다. 38.7%. 이게 1등 아닙니까? 38.7%.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윤리가 국민의힘 여론 보고 하지. 너 이게 좌파 여론 따라 해? 예.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는 제명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공언한 거죠. 예. 이미 이양희 위원장이 의원총회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 말을 이게 이준석이 제명하겠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번에 이준석 너 가처분도 져. 그 다음에 수사도 기소 의견 올라가. 그 다음에 윤리에서 제명돼. 제가 아까 이게 그랬잖아. 미친 개는 몽둥이의 약인데 예. 이준석은 이게 세계 몽둥이로 폄하돼요. 바로 이게 가처분. 그 다음에 수사 제명. 예. 여기 세 개의 몽둥이야.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몽둥이는 육모방망이 때려야죠. 육모방망이. 육모방망이. 근데 거기다가 글을 하나씩 새기래. 그늘 때리면 안 돼. 하나의 육모방망이는 정의봉. 정의봉. 하나는 공정봉. 공정봉. 하나는 이제 그 상식봉. 여기 세 개의 육모방망이야. 요걸 여기 죽도록 때려 패야 됩니다. 제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했더니 예. 자꾸 이게 반발해가 제가 원문을 적어왔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그 8월 18일 날 우리 판문점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죠. 예. 도끼만해. 북한이 미군 도끼로 그냥 만행했잖아. 네. 그때 그거 일라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삼사관학교 졸업식에 간 거예요. 삼사관학교. 가가지고 그게 북한 미친 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정확한 원문은 이거더라고. 미친 개를 몽둥이가 아닌 먹이로 달래야 한다는 이런 미친 주장을 하는 미친 것들이 날뛰는 이 미친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 미친이 4번 들어가. 미친 개를 몽둥이가 아닌 먹이로 달래야 한다는 이런 미친 주장을 하는
이런 미친 것들이 판치는 이 미친 세상이 답답하다. 요새 이준석이 탈레한다, 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지금 이게 미친 개가 몇 마리 있잖아. 북한의 김정은이도 미친 개지. 예. 그다음에 저 성남의 철면피 이재명이도 미친 개지. 예.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미친 개지.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게 미친 개들을 어떻게 몽둥이하고 먹이를 주고 달랩니까?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준석이는 낙동강에 썩은 오리알이라고. 썩은 오리알 이게 품는다고 이게 오리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이번에 세계 봉우리로 가처분, 수사, 징계 확실하게 이준석이를 암적 존재를 도려내야 된다. 여러분. 법원 재판, 또 경찰 수사, 윤리, 세 개의 험한 산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준석이가 젊다 하지만 이 험한 산을 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